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데자부를 하나 발견했죠?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이게 부산 지하철역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라임이 진짜 찰져요.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보도는 간신, 책임은 대신, 애비는 유신, 정치는 배신,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연설은 순실 접신, 신발은 일본신, 옷 갈아입는 데는 귀신, 통제는 명박 접신, 물대포는 캡사이신, 명박이 순실이 유라는 비신, 미국엔 굽신, 북한 없으면 걸신, 국민들은 실신. 와, 이거 누가 썼는지 진짜 명문장 아니에요? 힙합 작사가 아닌가요? 힙합 작사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데자부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나라꼴이 무지개 같아서 감탄 중인 젊은이씀 이렇게 돼 있고요. 제목은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대한민국은 왕정국가인 줄 알았는데 신정국가였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신정국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 사실. 너무 오래전에 국사책에서 배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슬람 국가 같은 데가 네. 신정국가잖아요. 거기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까지 개입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민중 총궐기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이 정치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진짜 블랙홀처럼 한 사건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등기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오호? 요거는 예전에 미리 예고를 해 드렸었죠.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선임이 돼서 원래도 오너였지만 그동안은 책임을 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이사가 되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공백을 메워왔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1인자가 된 셈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결정을 한 게 임시주총이야. 정기주총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원래는 이런 큰 일은 정기주총에서 해야 되는데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이 긴급하다. 이런 거를 방증하는 거죠. 아니 이것도 혹시 최순실 때문인가요? 이렇게 임시주총을 열어서 긴급 경영 현안을 결정한 게 88 올림픽이 열렸던 88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88 올림픽은 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렇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급했다, 간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에 태클을 거는 조직이 하나 있잖아. 엘리엇. 네.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엘리엇이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엘리엇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엘리엇은 2주 전인가요? 3주 전쯤에 오히려 제안을 했죠. 그래, 이재용 너 인정할게. 네가 지분 더 많이 가져. 대신에 배당을 좀 더 세게 해주지 않으련?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혹시 그러면은 벌써 빅딜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네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상속세는 어떻게 한대요? 상속세를 아마도 내긴 낼 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지 못할 텐데, 다만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회사를 M&A 해오면서 이재용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늘려왔잖아요. 이러한 방식을 병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지도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최순실 정유라한테 돈을 갖다 바쳤다. 네. 이거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해명을 할 리가 없겠죠. 박 PD는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기예금이요? 1%대 아니에요? 1%대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기예금 금리가 3% 뭐 이렇게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 2% 이상 주는 정기예금이 사라져버렸다. 네.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엄청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거에 따라서 또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그렇죠. 2달째 오르고 있대요. 뭔 얘기인가 하면요. 한국은행이 오늘 27일 2016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0% 그러니까 8월보다 0.1%포인트가 올랐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지난 7월에는 2.66%였는데 8월에 2.7%까지 오른 데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돈 빌리신 분들 이자 부담 엄청 커지겠죠?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5일 날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축소 등 뭐 여러 가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전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요. 3.03% 그러니까 0.08%포인트가 올랐다고 해요. 또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요. 4.31%로 0.07%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화나는 게 있어. 오르면 똑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기업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려갔겠지. 0.01%포인트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업 대출 금리에서도요. 대기업 대출 금리는요. 0.02%포인트가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4%포인트가 올라버렸대. 예. 아니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춰줘야지 정상 아닌가요? 대기업만 항상 봐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지난달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이게 경제학 용어로는 예대금리차라고 하죠. 이게 얼마까지 벌어졌는 줄 아세요? 1.92%포인트. 예대금리 차이가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아. 이건 진짜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죠. 예,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한국은행, 그러니까 국책 한국은행 말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거의 모든 은행들 참 능력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또 발표해요? 심심하면 발표를 해. 그리고요, 조선 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유일호 부총리가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대응 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다음 달 3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게 가장 큰 뉴스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경제 현안 점검 회의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경제 현안 점검 회의는요, 유 부총리가 지난 19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 회의가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부터 이런 회의를 하겠다. 벌써 공개를 해놓고서 이번에 처음 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긴 해요. 다음 달 3일 과연 어떠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
근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내비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지마.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대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어제 예고 드린 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2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보다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전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두 분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어떻게 개선을 좀 시켜보자라고 해서 본사에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이거를 진짜 내가 그냥 바꿔보면 어떨까? 예. 근데 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자 연합이라고 그 협동조합 개념으로 우리는 갑질하지 않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피자 연합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네, 맞습니다. 미스터 피자가 싫으니까 아예 나오셔서 독립을 하신 거군요. 독립 선포라도 해야 될까요? 이게 왜 미스 피자가 아니고 왜 피자 연합이죠?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이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협동조합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연합. 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피자니까 피자 연합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현재 설립된 상태인가요? 지금 협동조합을 준비 과정이고요. 아마 곧 다음 달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될 거고요. 근데 조합 설립 이전에 매장들이 결국에는 본사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매장들이 뭐 더 많아가지고 그 매장들은 우선적으로 피자연합이라는 상호를 달고 영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한 데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디 있는지. 대구 동구점이 제일 첫 번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구 동구. 네. 그리고 부산 연산점이 예. 2호점으로 오픈을 했고 이번 달에는 서울에도 드디어 피자연합을 부질 수가 있는데 영등포구 신길동에 예. 여기서 멀지 않네요. 네,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놀러 가야 되겠습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가맹점도 있으신가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경기도에도 피자연합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어느 지역인가요? 네, 경기도 쌀밥 유명한 이천점이 이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안산에도 그 상록수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동인천역점이 준비를 하고 있고 창업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하고도 지금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실은 그 일산이나 수원 쪽으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호점까지는 확정이 된 거고 조만간 10호점, 20호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꼭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자 연합의 조합원 분들은 전 미스터 피자 가맹 점주분들이신 거죠? 현재 그 같이 조합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 미스터 피자의 갑질로부터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미스터 피자를 그만두시고 피자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스터 피자 측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일 것 같은데요. 현재 뭔가 이 모종의 싸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모종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피자 연합을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서 예. 소송을 지금 해온 상황입니다. 아니 과거의 일이란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이 피자 연합을 하기 전에
그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 협의회 그 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여러 이제 언론의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또 그 본사의 이제 부당한 그 물류 폭리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점주님들한테 했는데 이제 공동구매 형식을 빌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본사에서 봤을 때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라고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협회장님 얼굴만 딱 보더라도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이게 저도 참 답답해요. 저도 거짓말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그런 상태인가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재판은 아니고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미스터 피자의 갑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습니다. 예.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주변에서 많이들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피자 가맹주 점주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본사에서 이렇게 소송까지 들어왔다 하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가맹 점주님들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놀라운 거는 현재 그 50일 넘게 그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미가협 가맹점주 현재 회장님한테도 가맹계약 불가 통보를 얼마 전에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맹계약 불가면 미스터 피자 간판을 내리란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자 연합으로 바로 갈아타시면 되겠네.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가맹 계약 연장 불가를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미스터 피자가 아닌 다른 브랜드들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어처럼 생긴 떡볶이. 조스 떡볶이. 거기서 만든 세컨 브랜드가 그 좋은 김밥을 모토로 만들었었던 바르다 김 선생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본사 갑질로 인해서 그 가맹점주 협회장께서 이렇게 농성이라든지 이런 본사를 향해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놓으셨었는데 그 부분을 빌미로 그 계약 해지 통보가 간 적이 있었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또 다른 다툼과 공정위의 이제 도움과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 계약을 또 따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참 이거 우스운 내용인데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도 가맹점주 협회 장을 역임하셨었던 분들이 한 7명에서 8분 정도 계세요. 근데 현재까지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채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당하셨거나 어떻게 보면 정말 미스터 피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셨었던 분들인데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더라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미스터 피자 회장이거나 경영진이라면은 잘못을 좀 반성을 하고 피자 연합이라는 곳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가 막 나갔었나? 자체 정화를 하면서 다시 다독여서 그동안 잘못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막장을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또 어찌됐건 간에 브랜드의 성공은 점주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점주들이 성공해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을 해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런 언론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정우현 회장이 화장품 사업에 그 손을 대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굉장히 좋은 수완을 발휘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점주들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피자 매장에서 심지어 화장품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건데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매장의 매출을 활성화시키는 거가 주목적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주가를 관리를 한다든지 본사의 이익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점주는 점주들끼리 지금 아웅다웅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하철에서 커피도 팔고 있죠? 그렇죠. 마노핀이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저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라든지 뭐 KFC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이 성장한 속도보다 한국 내에서 만들어져서 성장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 씨의 힘을 입어서 백다방이라는 브랜드가 작년에 뭐 몇백 개 추가 오픈을 했었고, 근데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법한 브랜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은 뭔가 굉장히 다른 노하우가 있나 보다. 프랜차이즈가 어쩜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브랜드를 자국 내로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실속이 없다 보니까 제3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미스터 피자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 그 중국 진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국내 매장들에게 걷어들인 광고비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이 됐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때문에 국내 광고가 소홀했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갑질을 못한 거 아닌가요? 중국에서 갑질을 하려다가 아마 저지가 됐다라는 예.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피자 측은 화장품도 만들고 커피도 1,000원짜리 잘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을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작 미스터 피자의 가맹 점주분들은 거기에만 올인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저희가 오늘 입고 온 게 저희 유니폼이에요. 네. 앞에는 저희 이제 국제연합의 마크를 패러디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냥 피자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 등에 있는 로고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연합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통해서 본사에서 수익을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피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현장 중심의 소통이 조금 더 잘 되고 메뉴 개발도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메뉴 개발이 되는 좀 원활한 조직을 만들고 싶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스터 피자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가맹점이라고 표현 안 하고 가족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가족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주 위주의 운영 방침을 펼쳤었고, 때문에 외국 음식이지 않습니까, 피자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브랜드로서 국내에서 매장 수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저희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자라는 의미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법인회사 혹은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발생된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거를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나도 피자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난 미스터 피자 출신이 아니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피자연합 가입하려면 뭐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피자 연합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미스터 피자 점주님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 갑질이다라는 게 뭐 잘못돼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 제2, 제3의 또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협동조합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든지 열정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피자헛 출신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피자연합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아직 조합 설립 전 단계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조합 설립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은 도움을 더 빨리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요? 다음 달쯤을 지금 예상을 합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스터 피자랑 피자연합 피자랑 얼마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공동 구매 시스템을 지금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그 좋은 재료를 그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다운된 만큼 더 많이 재료를 더 넣자, 푸짐하게 만들자. 예. 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대구 동구점이나 부산 연산점이나 고객들 반응들을 보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재료들이 너무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더 싸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통신사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주들이 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브랜드들은 그만큼 또 가격을 또 책정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고 한 부분인데, 그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 보면 그 실제적으로 제품들을 놓고 보면 라지 사이즈 피자들이 약 3만 원대 있는 게 프랜차이즈의 가격이라면 저희는 2만 원 초반. 2만 원 초반이라고요? 네, 거의 30%가 저렴하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원재료 비율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가 비중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일부 브랜드는 50% 가까이 원가가 차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한 4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 초반으로 좀 저렴한 금액의 그 식재료를 공급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주머니는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협회장님이 몇 안 되는 노하우인 거를 인정을 한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반죽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반죽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실은 이제 피자 빵도 결국엔 공산품이더라고요. 예? 공산품. 노하우 만들어진 게 그거 있어요?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오. 물론 이제 그 만드는 업체마다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 거였고요. 예. 그 빵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여러 업체들을 만나면서 가장 좋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스펙을 가지고, 사실 저희도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스펙들을 구현해내는 업체들을 발굴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제품, 더 건강한 피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스터 피자를 갔을 때 유리로 된 이런 주방에서 그 주방장이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막 그 밀가루를 막 쳐가지고 손으로 뭐 수타 이거를 한창 자랑을 할 때 직접 만드시고 계시던데,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이 피자 만드는 게 그래요. 반죽이 됐던 거를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다라는 거죠. 그 모양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미스터 피자의 노하우는 결국에는 이제 손으로 치고 그다음에 공중 회전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성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과거의 미스터 피자만의 노하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든 업체들이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치즈는 임실 치즈인가요? 국산 치즈는 사실 너무 비쌉니다. 아, 그래요? 아. 네. 품질을 떠나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어디산 쓰고 계십니까? 저희는 덴마크산, 덴마크산이 국산보다 더 싸요? 국산보다 싸죠. 오, 그렇군요.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덴마크. 그러니까. 덴마크 우유 낙농국가, 덴마크 낙농국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찾아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치즈보다 임실 치즈가 더 비싸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사실은 국내 이제 낙농 그 상황이 그렇게 썩 발달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급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공급이 딸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단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그 수입산 제품을 찾게 됐고요. 그 수입산 제품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피자를 시킬 때 보면요, 뭐 미스터 피자도 홈페이지에서 주문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피자 연합은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해야 되나요? 피자라는 게 배달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배달 앱을 이제 저희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몇 개 매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축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그 뭐 온라인 시스템, 주문 시스템은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주문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방송이 나간 다음에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지금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은 협회장님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제가 피자 연합이라는 좋은 뜻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뭐 응원도 해주시지만 또 실질적으로 창업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이 그 연락이 많이 오는데 뭐 연락해 주시면 뭐 연결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창업 지원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 신길점에 가서 맛도 보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전해드린 다음에 권유를 좀 해드리면 되겠네요.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스터 피자라는 큰 산에서 나와서 이 피자연합 가맹점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수익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피자 연합 연산점 같은 경우가 그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실 때보다 예. 사실은 그냥 동네 피자 가게인데 예. 브랜드를 운영할 때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잘 나온다고요?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뭐 온라인 홍보나 이런 쪽으로 뭐 최대한 아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홍보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는 약 40%의 재료비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30%의 재료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더욱 원가는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원가는 더 떨어질 수 예. 있는 부분이. 야, 그러면 정말 좋은 뜻으로 가맹을 하시면은 가맹점주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다 윈윈을 하게 되겠네요. 뭐 저희가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저희를 또 찾아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또 매출이 늘어날 거고 거기서 저희가 수익을 더 가져갈 거고 그 약속한 게 있어요. 사장님들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익들이 뭐 어느 일정 부분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소외받는 분들한테 봉사나 나눔 활동도 같이 하는 거를 생각을 하자. 피자 무료로 나눠주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피자 연합에 장기적인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공개를 해주시죠. 프랜차이즈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게 되세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하나의 다른 프랜차이즈가 아닌 협동조합 모델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림으로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경험했던 실패보다는 나머지 다른 분들한테는 저희가 잘 만들어서 희망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작은 목표예요. 네. 그러시군요. 혹시 피자 연합이 진짜 성공한다. 그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떡볶이 연합이라던가 김밥 연합 뭐 이런 것도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갑질이 아니라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성심성의껏 네.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팟캐스트 연합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부분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도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또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PD, 박 PD가 질문해서 못한 얘기가 있으시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상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돼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지고 있는 여유 자산을 뭐 투자성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직업이 없다 보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한데 제 지인분이 성인용품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성인용품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뭐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갑자기 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사 잘 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하시려고 하냐 여쭤봤더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모님께 내가 성인용품을 운영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아하. 참 그런 것도 창업의 하나의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막연하게 창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SPC 그룹 굉장히 많은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뭐 CJ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가 없어요. 물론 투자성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전 재산을 털어서 혹은 전 재산 이외의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퇴직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몇 억을 모아서 어렵사리 내가 창업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분은 회생 불가인 겁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본사 수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국가적인 손실임에는 불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본사를 구분해내실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뭔가 정보가 더 있다면 조금 더 그 실수 혹은 뭐 판단 미스의 사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도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의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지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기반으로 매장들도 매출이 잘 나오게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추구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저희를 통해 구매를 하시는 물건이 10원이라도 싸다면 점주님들께서 만족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게 될 테고 그런 만족감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초심 잃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면은 그만 많은 혜택 소비자들께 그리고 운영하시는 점주분들께 돌려드릴 거라고 확신을 갖고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전에 도덕적인 회사여야 된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을 봐서 이게 도덕적인 회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참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창업을 접근하는 구조적인 부분부터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창업이라고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근데 창업을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순수하게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창업을 해야만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도와주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절대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본사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개개인의 그 발생되는 수익 구조가 달라요.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하나 오픈할 때마다 인테리어 혹은 물류, 로열티, 기타 등등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 브로커들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 먹거나 혹은 부동산에서 장난을 칩니다. 권리금에서 장난을 치죠. 뭐 실제로 과거에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언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창업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권리금이 7천만 원에 나온 매장을 1억 원에 소개를 해주고 3천만 원의 권리금을 자기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일을 많이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 본사를 내가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상가 부동산 시장의 권리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없어지질 않는 거죠. 권리금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도 굉장히 큰 일이 있었고 기타 등등 그렇죠. 예,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기타 많은 내용들이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중간에서 권리금으로 인해서 본인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조직이 거대한 편이고요.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그 법행 구조상.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우리 본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만 쓰시면 됩니다. 인테리어가 뭐 얼마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갑니다. 1억 원을 쓰시면은 얼마의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 매장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가게였었는데 오늘 가보니 갑자기 바뀌었네? 과연 그 사람이 그 가게를 들어가는데 무권리로 들어갔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권리금도
주고 들어갔을 것이고 더 좋겠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인테리엄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사람도 보상 심리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내가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털고 나오고 싶다 하더라도 요건 받아야지라는 또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고 예. 그걸 이용해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또 장난을 치는 거고 몇 수십 년간 사실은 그게 악행처럼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발품을 많이 파시고 직접 부동산도 두들겨 보시고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장사에 대한 로망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부분 직장인들 저도 이제 과거에 월급쟁이를 했었지만은 월급쟁이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저는 사표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품고 예. 다니잖아요. 품속에 있는 사표 뭐 팀장 혹은 뭐 상사에게 던지면서 내일부터 안 나오니까 찾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에게 좀 던지고 싶은 대안이 없다 보니까 못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다들 떠오르는 대안 중에 하나가 나도 장사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장사를 해볼까라고 하면서 장사에 대한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늦지막히 일어나서 내가 커피 매장 운영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커피 매장 한번 쓱 가서 뭐 청소 잘 하고 있지? 해서 인사 한번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듣고 책 한번 보면서 지인들 만나서 약간 수다 떨고 이따 올게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오고 퇴근할 때쯤 다시 와서 그날 매출 확인하고 뭐 돈통 수거해 가고 이런 모습을 되게 꿈꾸실 수 있어요. 보통 드라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예. 현실은 장사는 노가다입니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장사고 혹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못 보러 갈지도 모르는 게 장사예요. 그렇게 내 모든 걸 올인을 해야 되는 거는 시작하기 전에 올인해서 내가 정보를 더 찾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선택을 한다거나 저 사람의 말만 듣고 선택을 한다던가 그걸 권유해준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했겠지만은 실패한 장사를 하신 분들께서는 그만큼 정보라든지 탐색의 과정을 조금 소홀히 하신 건 아니었나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노력이 좀 예. 부족했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고민과 정보와 탐색을 통해서 결정을 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장사는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제3의 무언가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시고 정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기존의 프랜차이즈들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피자 연합이 출범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돈이 있고 노하우가 있었으면 프랜차이즈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장사를 하거나 자기 사업을 했겠죠. 정말 순수하게 자본과 노하우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본사가 유형의 이렇게 무언가 모습을 갖추고 있는 본사라기보다는 무형의 모습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서만 운영을 해가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요. 이런 게 자리를 잘 잡게 된다라면은 저희는 뭐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른 연합들, 뭐 치킨 연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커피 연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우수 사례가 된다 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게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궁극적으로는 뭐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프랜차이즈 중에 한 가게를 들어가야 된다면은 이런 악덕 업주로 시끄러운 데보다는 네, 착하고 공정한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스타벅스 옆에 개인이 하는 카페가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카페를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올 여름에 락 페스티벌에서 그 한 부스를 대여를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락 이제 페스티벌이면 자라섬 예, 얘기하시는 지산 거예요? 락 페스티벌에서 지산. 네. 예, 그때 이제 조합원들이 보고 있다 이런 현수막을 크게 붙이고 협동조합임을 좀 알리면서 오. 피자 판매를 했었는데 현장의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아, 여기 협동조합이구나. 아, 이런 조합형 피자 브랜드도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해주셨었던 거를 저희가 직접 느꼈었고요. 예. 또 덕분에 저희가 맛있는 피자를 많이 판매할 수 있었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도 갑질을 당하는 을이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 갑질 당하고 상사한테 갑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들의 마음을 잘 알 겁니다. 네. 예, 동병상련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을끼리 연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의 그 협동조합의 가제가 을들의 연합입니다. 예,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 팟캐스트들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연합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빨리 우수사례로 자리를 잡으면 예. 이종윤 회장님과 임흥열 본부장님 모시고요. 진짜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성공 사례가 되셔서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을도 이제는 살 길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연합을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면 충분히 대기업이랑 프랜차이즈 본사랑 맞상대가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갑으로부터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을도 갑이 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접받는 그런 을이 되기 위해서라도 서로 연대를 해야 되겠구나. 결국 우리가 뭉치는 게 답이구나. 또다시 감동적인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자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불편한 진실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번 피자 연합처럼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이 연대의 자그마한 씨앗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벌써 목요일 순서를 해야 되겠네요. 스프린트 목요일. 목요일 날은 뭘 해야 되나요? 네, 목요일은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완성된 스토리보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시제품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뭐 장고 이런 아저씨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잠깐 제가 휘파람 실력을 좀 자랑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거를 문 보안관, 뭐 장고 이런 아저씨들이 꼭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일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자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허름한 술집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 대부분이요 야외 촬영지에 마련된 세트장에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우보이 뒤에 있는 술집 사실은 외관만 술집으로 보이는 거지 그 외벽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관객은 별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어서 화면에 비치는 도시 풍경을 전부 진짜처럼 느끼니까 말이죠. 그렇겠죠. 외관뿐인 세트건 실제로 있는 유령 도시건 우리는 진짜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루션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하. 단 하루 만에 가짜처럼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영화 세트장처럼 그냥 사람들이 봐서 진짜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만 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프로토타입의 사고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어떠한 것이든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예로 들 사례가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해왔던 세비오크의 로봇이거든요. 그 로봇도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물며 앱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커피 체인점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간편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방식은 프로토타입은요,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 프로토타입 제작에 돈을 많이 들인다든지 공을 많이 들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요일에 이거를 다 할 수도 없겠죠. 그러겠네요. 예. 세 번째가 우리가 이 프로토타입을 금요일에 고객 테스트에 내놓을 텐데 테스트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만 구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린 여기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거, 그거 하나만 건지면 된다. 자, 네 번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거예요. 1번, 2번, 3번 프로토타입 생각에 약간 위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진짜처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 얻으면 된다. 한 번 쓰고 버려도 된다. 근데 고객이 봤을 때 너무 허접하면은 피드백이 온전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겠죠. 고객들에게 진짜 같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왜 프로토타입이 진짜처럼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하냐? 고객들이요, 그 프로토타입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접한 거를 만들었어. 세비오크의 로봇을 예를 들어 골판지로 로봇을 그려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목소리도 고객님 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은 과연 그 고객이 그거를 정말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오히려 프로토타입이 안쓰러워서 고객이 오히려 제안은 할 게 없나? 내가 뭔가 도움이 될 게 없을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짜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머리를 짜내는 고객은 아주 착한 고객이고, 저 같으면 이게 뭐야 하고 한 대 때릴 것 같은데요. 부실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고객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서 안쓰러운 반응,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품질,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골디락스는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적절한 수준의 품질, 이게 골디락스 품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고객으로부터 정말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골디락스라는 게 원래 천문학에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지구와 같이 태양에서 일정 거리,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세비오크의 물을 배달하는 로봇은 과연 프로토타입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근데 다행히 세비오크는요, 원래 로봇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봇 중에 쓸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대. 근데 물을 배달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든 로봇은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형태만 로봇인 것, 이게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춤을 춘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여성 고객이 너무 귀엽고 만족스러워서 난 앞으로 이 호텔만 오겠어요, 이런 반응까지 이끌어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단 하루 동안 첫째, 이 로봇이 췄던 춤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아, 놀랍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게임 조종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움직였다는 거야. 아, 한마디로 원격 조종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객은 이거를 설마 PS 조종기로 조정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러겠죠. 얘가 알아서 왔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물을 배달하는 이 릴레이 로봇에는 분명히 얘가 눈도 있고 표정도 있다고 박 PD가 얘기했잖아. 그 얼굴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패드였다고 합니다.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로봇은 얼굴은 없고요, 그냥 동그란 머리 형태만 있었는데 아이패드 미니를 가로로 붙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패드 미니에 당연히 얼굴도 표정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 목소리,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헤드폰을 쓰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료 효과음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저희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거, 로봇 소리, 뭐 이런 삐리비리비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끄집어 와서 현장에서 즉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싼티나는 그런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결합을 시켜 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골판지 로봇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니, 우리는 로봇까지는 아닌데, 거기다가,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우리는 직접 뭔가 물건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벤처인데, 우리도 스프린트를 할 수 있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브로슈어의 외관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기기 타입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대신에 그 기기를 판매하는 데 이용할 웹사이트, 영상, 브로셔 혹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은요, 구매 결정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차도 모바일 앱으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차를 모바일 앱에서 살 때 그 전에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화면들, 체험들 이런 형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애플에서 구현이 되는 키노트입니다. 키노트가 뭔고 하고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현이 되는 파워포인트더라고요. 파워포인트의 애플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자의 주장은요, 이 애플의 키노트가 파워포인트보다 오히려 더 쓰기가 편하고 이렇게 고객을 상대로 PT를 할 때 더 유용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 애플의 키노트를 써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MS의 파워포인트보다 더 쉽고 간편하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파워포인트에 원노트를 합쳐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고객을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결정물,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게 될 텐데요. 목요일 오후 3시 무렵에요, 반드시 이 프로토타입을 시범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프로토타입에서 고객이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발견을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도 하고, 허점이 발견이 되면 이거를 메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오후 3시는 최종 프로토타입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일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객 만나는 얘기는 내일 전해 주실 거죠? 네.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궁금해서. 하루 금방 가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